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펠로시 대만 방문에 따른 삼성전자의 목숨 건 M&A 기관이 몰빵하고 있는 대장주를 공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펠로시의 대만 방문. 자, 그러면서 왜 이것이 삼성전자의 M&A와 또 연관이 될 수 있는지, 자, 그 과정에서 기관이 몰빵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죠. 뭡니까? 냉혹한 정치전사 펠로시가 뭐 하겠다? 결국 대만을 간다. 이게 이슈가 됐는데, 사실 펠로시가 대만을 가고 말고가 우리나라 지금 시장,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왜 중요한 이슈가 되느냐. 자, 펠로시가 대만을 가는 데 있어서 대만은 어떠한 국가입니까?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보면 알겠지만 중국이 뭘 해요? 1대1로라는 국가, 1대1로라는 이 정책을 내세우면서 대만을 기본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인 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국가 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지금 중국의 입장은 1대1로라는 정책과 함께 대만은 뭐다? 대만은 중국이다. 대만은 중국의 나라다. 중국이다. 중국의 일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나라에 지금 가서 뭘 한다? 펠로시가 간다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중국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뭐라고 하느냐. 자, 펠로시가 대만에 도착을 간다고 하자마자 실사격, 훈련의 미 항공모함 배치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군사적인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한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정말로 우리가 3차 세계대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다시 또 여기 추가적으로 대만과 중국, 이러한 추가적인 전쟁 이슈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펠로시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이유가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뭐라고 해요? 자,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유독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펠로시 의장이 미국 서열 3위로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민주당 소속 최고 위급 인사라는 직함의 무게 때문만은 아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도 뭐예요? 지금 몰래 베이징을 방문, 중국 정부 허가 없이 동료 의원 및 미국 기자들과 호텔을 몰래 빠져나와天安문 광장을 달려가 중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현수막을 들고 성명을 낭독했고, 어쨌든 중국이 싫어하는 이 행동은 펠로시가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선 뭐예요? 대만을 펠로시라는 인물이 방문을 하는 게 썩 달갑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지금 뭐다? 이 펠로시라는 인물, 펠로시라는 이 대만의 방문에 따라서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불안정한 그러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지금 이 대만이 시로 지배주인 곳으로 대만군이 주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쭉쭉쭉 보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해갖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중국군이 남중국해 플라스타스 군도를 공격할 가능성도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3차 세계대전이 되었던지 아니면 새로운 전쟁이 되었던지,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과 별개로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되었던지, 대만과 미국 플러스 중국의 전쟁이 되었던지, 뭘 가지고 온다? 펠로시라는 인물 때문에 어찌됐든 전쟁, 이 군사적인 작전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 알겠지만 이 전쟁이라는 게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중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중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실질적인 군사 충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는 게
이러한 리스크 속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한다?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서로에게 보복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제일 관련주로서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보복적인 경제적인 보복이라고 하면 다 알다시피 뭡니까? 미중 무역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장에 보면은 뭐예요? 자, 오늘 장에 보면은 펠로시 대만 방문에 뭐한다? 히토류 강세, 속 미중 갈등 심화의 강세, 펠로시 의장 대만행 관측의 강세, 히토류 강세, 뭐 강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토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히토류 관련 수혜주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늘 말한 게 뭡니까? 했던 이야기, 이미 나온 이야기를 할 거면은 방송을 하지 않겠다. 히토류 말고도 분명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 진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한 해 만에 하다가 전쟁을 하니까 뭐예요? 관련된 수혜주들이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제 에너지가 되었던지 곡물이 되었던지 원자재가 되었던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과연 정말로 대만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란 거죠. 물론 전쟁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상황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니까. 자, 그럼 지금 대만의 상황을 보면은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도 알다시피 뭡니까? 이 전쟁에 따라서 수출이 막혀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주들이 크게 상승합니다. 유가도 상승하고 곡물, 식음료, 식품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하고. 자, 그럼 대만 같은 경우는 과연 전쟁이 발발했을 때 수출에 의해서 타격을 입을 게 무엇이 있을까 봤더니 대만은 뭐예요? 자, TSMC죠. 자, TSM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세계 1위입니다. 삼성전자보다도 더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SMC의 이 존재만도 사실은 크죠. 근데 TSMC가 뭐 하겠다? 대만 공격받으면 뭐 한다? 오늘 뉴스 나온 게 이제 그래 중국이 그래 니네 마음껏 미사일 쏴라 뭐 군사적 행동해라. 다만 우리는 대만을 공격받으면 우리 뭐 하겠다? 공장 멈추겠다. 그러면은 너희도 뭐 한다? 경제도 혼란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만의 중국과의 전쟁에 따라서 뭐 합니까? 이 TSMC의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면, 정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 잘 알다시피 뭐예요? 풍기 현상이 더 심화가 된다는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 자, 실제로 과거에도 이제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게 정전이 나면서 뭐합니까? 자동차 반도체 잇따른 사고로 뭐한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차량용 반도체 풍기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6시간만 가동 중지가 됐어도 이 반도체 공급이 굉장히 반도체 풍기대라는 현상이 심했는데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플러스 코로나발 여파 플러스 대만 TSMC의 공장 가동 중지. 그럼 이거는 진짜 차량용 반도체 그냥 풍기 현상의 이 날개를 다는 꼴이라 봐야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사실 누가 수혜 받을 수밖에 없느냐? 풍기 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차량용 반도체의 기존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물량이 없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가 기존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했어요? 최근에도 보다시피 자, 삼성과 LG전자 차량용 반도체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94조 원 규모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략을 하기 위한 시장에 투자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 자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슈 플러스 오늘장에 뉴스 나온 게 어떤 뉴스가 있냐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뭐한다? 신설 신사업 TF 총괄에 정성택 영입했다. 그래서 뭡니까? M&A 속도 내나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여기에 딸린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해요? 자, 이 삼성전자가 M&A에 만약에 나선다고 하면은 뭐 하겠다? 지난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9조 4천억에 인수한 이후에 얼마 만에? 약 6년 만에 글로벌 M&A 시장에 활약에 복귀하는 셈이고 여기서 그럼 뭐합니까? 삼성전자가 올 1분기 기준 보유한 순여금 100조, 107조, 약 108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통해서 누구를 인수하느냐? 차량용 반도체 업체, 펠립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운드리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인수 대상이다. 여기도 나오죠. 뭐랍니까? 차량용 반도체 업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입장에는 삼성전자의 입장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메모리 반도체 이쪽으로는 재고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가지고 가는 건 뭐다? 차량용 반도체란 거죠. 자, 여기 이 반도체 시장에서 뭐한다?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TSMC가 만약에 공장을 멈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뭐한다?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점유율로 봤을 때 TSMC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뭐한다? 뛰어넘을 수 있는, 물론 뛰어넘는다 보장 못하겠지만 최대한 뒤쫓을 수 있는 뭐가 된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M&A를 준비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지금 뉴스에 나오다시피 뭡니까? 차량용 반도체 업체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 결국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M&A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뭡니까? 차량용 반도체로서 이슈가 되는 애들은 SFA 반도체라든지 텔레칩스예요. 실제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뭐합니까? 차량용 반도체 M&A 찜했다라고 하면서 과거 차량용 반도체,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도 주목을 받았던 애고 그 다음에 텔레칩스 말고도 뭐 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 품귀 장기화에 삼성전자 M&A 관련된 이슈, 삼성전자의 대규모 인수합병 추진서를 관련해가지고 과거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 이 M&A 이슈로 SFA 반도체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텔레칩스,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면은 수급도 참 재밌는 게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수급 보면 어때요? 수급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기관 수급이 이제 없다가 쫙 늘리는 모습. 기관 수급 이제 4월, 5월, 6월 들리면서 쫙 확보 어마어마하게 주워먹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근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사실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유 물량에다 다 팔아 제끼고 7월, 8월 달에 들어서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로 삼성전자의 M&A, 기관 같은 경우도 과거 삼성전자의 이 M&A 관련되어 있는 M&A 이슈를 통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급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SFA 반도체 사셔도 좋습니다. 근데 칩셋 미디어도 보면은 1,000원짜리가 27,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27배 올랐죠. 그 다음에 텔레칩스. 그러니까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00원짜리가 22,000원. 2,000원짜리가 22,000원에서 약 10배.
2.2, 약 10배. 그 다음에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자, SFA 반도체는 1,000원짜리가 만원까지, 1,000원짜리가 만원까지 약 10배. 그러니까 지금 뭐야, SFA 반도체,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이거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석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아요. 뭐 현재 자리에서 뭐 이렇게 뭐 바닥을 다지고 뭐 여러분들이 추세, 하방 추세 돌파하는 거 보고 여기서 추가 상승을 뭐 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제가 너무 올라간 종목은 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종목이 실제로 대장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과거 이슈를 가지고서 급등했던 종목이긴 한데, 이 세 개의 종목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분석하셔가지고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저는 늘 얘기했다시피 그 바닥에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했죠. 그럼 분명하게 얘네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바닥에 있는 종목, 그게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 자,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풍기 지속 현상.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도 봐도 서플러스 글로벌 하면 어떻습니까? 뭐 완전히 바닥이다. 사실 바닥이라 하면 한 여기까지 와주면 좋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하방 추세 때 돌파하면서 타고 노려볼 수 있겠죠. 바닥을 한번 이쯤에 다지면서. 자, 그래서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해서 그나마 좀 저가에 안 올라간 종목이라 본다고 하면 서플러스 글로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물 멀티미디어. 다물 멀티미디어. 안철수로도 유명하죠. 근데 다물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고점이라는 느낌보다는 바닥에서 기다가 이제 추세대를 맞고 이런 느낌으로 추세대 만들어주면서 돌파가 나왔을 때, 뭐 이렇게 돌파가 나왔을 때 치고 갈 수 있는 구간대에 나와준다. 그래서 다물 멀티미디어. 그리고 사실 이거는 별개인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이제 품귀 현상이 더 심화되면, 지금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차를 새로 사는데 지금 기존에 6개월 걸렸던 게 8개월 걸렸던 게 지금 1년 6개월 뭐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에 같이 수혜를 받았던 게 뭡니까? 바로 이제 중고차 가격의 인상이죠. 그래서 보면은 K카라는 종목, K카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 중고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K카가 반사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뭡니까? 에 따른 중고차. 그래서 K카라는 종목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종목들, 시황적으로서 알려드리는 종목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반도체 대란, 삼성전자 M&A 이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 원한다. 그래서 내가 빨리 시세 차익 보고 싶다. 하루에 3% 뛰기, 5% 뛰기, 뭐 일주일에 한 20% 상한가나 그런 종목의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뭐 해달라? 100% 무료로 이제 뭐합니까? 이 어플을 제가 진이강태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 진이강태공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관심 종목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활용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